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강남구 집값이 31주 만에 하락하며 2차 하락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과 시장 경색은 사실이지만 급격한 가격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12월 6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올해 월간 최대 물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체 분양 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4만 6,272가구로 이는 올해 월간 최대였던 이달보다 8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날씨도 추워졌는데 부동산 시장에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한파가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매수 인기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죠. 모든 분들이 1순위 지역으로 꼽는 그 강남 지역에도 아파트 매매값이 떨어졌다라는 뉴스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또 매수자, 매도자 간에 원하는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지금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올 연말 산타클로스의 선물 같은 큰 호재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서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이어지는 건데요. 수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또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 시점이 그 시점인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언제나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전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그런 월요일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또 날씨도 흐리다 보니 내 마음도 흐리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마냥 오를 수만도 없고요. 또 마냥 가격이 떨어지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이유는 내 위치, 내 포지션을 어디에 잡고 있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시장만 보더라도 누구나 작년에 올해를 예측할 때는 부동산이 경착륙할 거다, 엄청 떨어질 거다라고 했지만 올 1월에 발표했던 무슨 전세자금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려 시중에 40조 원의 돈이 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을 조정은커녕 오히려 반등하고 상승하는 또 그 기조를 또 형성을 했었는데요. 또 다시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마음 자체가 좀 위축이 되고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내년 1월 초에 해서 약 27조 원이죠. 신생아 대출 내지는 또 청년 대출 쪽에 대해서 또 다시 자금을 이제 융통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시 또 시장이 얼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경제지면을 좀 봤더니 신문에 상위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를 논했는데 일단 하위 20%, 상위 20% 나눠서 하위 20%는 소득이 점점 더 줄어들었고요. 상위 20%는 소득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자, 부동산 시장도 그렇습니다. 괜히 계속 재기만 하고 계속해서 고민만 한다고 하면 남들이 다 잡는 기회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남들 하는 대로 또 무턱대고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끝에 꼭 쫓아가서 남들 다 잡는 상투 때 그냥 잡게 돼서
굉장히 또 혼란한 시장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 결단을 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문의 전화 주시면 시원한 답으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시청해 주시면서 문의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환경이 이리저리 흔들리더라도 내 마음이 굳건하다면 버티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이 소리 들리면 흔들리고 또 저 소리 들리면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전문가가 도움 드립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의견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만나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네, 시흥시 능곡역 주변하고 시흥시 장곡역 그 예정지 그 주변 아파트 네. 어느 게 더 나을지 궁금해서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시흥에는 거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게 능곡역 주변 그리고 예정지인 장곡역 주변 어디가 좀 지역적으로 난가 이게 가장 먼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거주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그래도 좀 투자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실거주 계획 짜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흥에는 오래 거주하셨어요? 한 4, 5년 됐거든요. 일 때문에 이쪽에 왔는데 네.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네네. 살기도 편해서 네네. 이 주변에 좀 새 아파트 그 전철역 주변으로 네네. 구입하면 어떨까 해갖고요. 네. 일단 시흥 같은 경우는 도시가 뭐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이제 이쪽에 장곡동 쪽이 좀 이제 구도심에 속하잖아요. 네. 이쪽이 시청역 쪽하고 시흥 능곡동 쪽으로는 이제 좀 새로 어떻게 보면 신축 도시로 좀 만들어지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 보니까 장곡동 쪽은 좀 구축하고 신축이 약간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시흥 시청역 인근은 뭐 사실은 여기가 드리플역이라 해서 교통적으로만 따지면 시흥 시청역 주변이 가장 이제 미래 가치는 내재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뭐라고 말씀드릴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만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주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서 오히려 한정거장 좀 밑에 있는 그 시흥 능곡역 앞으로 해서 굉장히 좀 신축의 대단지에 만족스러운 주거타운이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는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하시는 건 지금 어차피 이쪽에 보시면 시흥 시청역 쪽하고 시흥 능곡역 쪽 그리고 새로 이제 월판선 장곡역이 들어갈 곳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지금 시흥 능곡 쪽하고 새로 이제 월판선 들어가게 될 장곡역 쪽하고 해서 이 주변을 비교했을 때 뭐가 가장 큰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지금 제가 새 아파트로 사고 싶은데 네. 지금 능곡역 앞에는 한 3년 차고 네. 장곡역 예정지는 지금 한 1년 차 정도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격도 능곡역은 전철이 이제 그 신안산선까지 하면 두 개가 네네. 지나가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네. 장곡역 예정지는 월판선 하나만 지나가서 그런지 가격이 그거보다는 저렴하더라고요. 새 아파트인데도. 네. 그래서 이제 어디가 더 나을까? 네. 결론은 가격이네요. 가격도 네. 뭐 미래 가치야 어차피 지하철역이 생기고 지금 있는 역이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지하철역을 끼고 있으니 철도교통을 끼고 있으니 편하긴 해 보이는데 이 가격이 과연 합당한 가격인지 어차피 장곡역에도 새로 지하철이 놓이게 된다라고 하면 뭐 가격은 지금 뭐 비교해서 상당히 싸지만 나중에는 더 오를 폭이 좀 생길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좀 투자를 하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 차이 지금 능곡 쪽과 장곡 쪽의 가격 차이가 계속 앞으로 시간이 가도 유지가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월판선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시흥 능곡 쪽에서 뭐 서해선이라고 하고 신안산선을 한다고 해도 저쪽에 광명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뭐 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단지 이 서해선은 지금 놓아져 있는 거고 신안산선은 이제 개통할 거고 곧 대신 이제 월판선 같은 경우가 27년 예정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안산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그래도 3년 정도 뭐 한 2, 3년 정도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라는 건 맞는 거거든요. 네. 가격 차이가 지금 장곡 이 주계 쪽에서 보시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어떤 아파트 보신 거예요? 제가 장곡역 유한 한내들 퍼스트파크랑 네, 그 예다음 아르테 네, 그리고 또 그 유승 한내들 그 옆에 보면은 24년 2월에 그 2월 29일 이후로 거래 가능한 또 대시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능곡역에는 바로 그 역 앞에 있는 제일 풍경채 센텀하고 금강 펜티리움 센트럴파크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시청자님이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있고요. 이 시흥 능곡 쪽에서 제일 풍경채를 사느냐, 금강 펜테리움을 사느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장곡 쪽에서도 뭐 예다음 아르테를 사느냐, 유승 한내들을 사느냐, 대시양을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네. 이 가격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신 네. 장곡 쪽을 택할까, 능곡 쪽을 택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봤던 아파트 중에 같은 뭐 30평대로 보신 거예요? 네네. 네, 그 아파트를 보셨는데 지금 금액 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능곡 쪽에는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장곡 쪽에는 4억에서 4억 5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네, 대충 그 장곡역 앞에는 네. 지금 네네. 그런데 그게 아마 네. 그 분양권에다가 제가 네. 뭐 피가 얼마 붙었는지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뭐 예다음 같은 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대충은 한 5억 한 중반 한 뭐 그렇게 5억 4억 얼마에도 또 거래된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5억대로 우리가 맞춰 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여기 아파트가 얘는 얼마,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연 장곡 쪽에 있는 4억 5천에서 5억의 가격과 네. 이 능곡 쪽에 있는 7억에서 7억 5천의 가격이면 보통 한 2억 5천에서 뭐 2억에서 2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 금액이 과연 이 갭이 지금 합당한가를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27년도에 충분히 역정될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능곡 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원래 싼 가격으로 훨씬 싼 가격으로 들어가서 하게 된다라고 네. 하면 네. 뭐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장래성을 먼저 선택을 한다라고 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새로운 역들이 생기는데 시차는 적응을 할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께서 여기에 투자로 내가 좀 해서 5년 내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기간을 정해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지역 자체를 보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 네. 두 번째로 어차피 시청자님 자체가 거주를 지금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들어가서 뭐 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충분히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네. 장곡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벌어져 있는 가격 자체가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각자의 특색이 있어요. 능곡역은 어차피 지금 이 지역은 이 경기도 시흥시 쪽에서는 가장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제일 좋은 상황인 거예요. 신도시 쪽인 어떤 그런 외형도 갖춰주면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역도 개통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을 최대치로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추가적으로 뭐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뭐 당연히 더 좋아지겠지만 가격이 월등히 전고점을 향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듣고 계시죠?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장곡은 어차피 얘네들 신안산선 24년 뭐 25년 개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월판선 같은 경우는 27년 개통이 예정이 돼 있는데 요 차이가 2년에서 3년 정도 벌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 정도만 좀 참고 간다라고 하면 실제 이 지역 내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알았던 아파트는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를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아파트예요. 네. 시흥 능곡 쪽에. 왜냐하면 구조가 상당히 잘 빠졌더라고요. 네. 이제 신축으로 하게 되면 저는 항상 이런 거 뭐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신차만 보러 다니듯이 저는 좀 이런 지구의 새로운 아파트들을 보러 다니는 게 취미인데 요 금강 펜테리움이 참 구조가 잘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주변에 뭐 대형 유통몰이라든가 극장 이런 것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쪽 지역에서는 가격이 쭉쭉쭉 치고 올라갔었는데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 교육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장곡동 쪽이 그래도 시흥에선 구도심으로 해서 교육 여건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학원가도 이쪽으로 쭉 장곡중학교 앞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좀 거주하는 실수요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학군을 무시 못할 거고 그다음에 2, 3년 지나면 어차피 평생 지하철이 없는 게 아니라 2, 3년 지나면 지하철역이 개통이 확정이 되면서 어차피 광명에서 해처 모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2억에서 2억 5천의 어떤 이런 금액 차이가 저는 한 1억대로 오히려 좁혀들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파트가 장곡동 쪽의 아파트가 올라가든 시흥 쪽의 아파트가 떨어지든 어느 평균점을 찾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장래성에 좀 기대했을 때 저는 장곡동 쪽을 선택하시는 게 어떤가. 장곡동에서 대시양을 하느냐, 뭐 예다음을 하느냐 이런 거는 그거는 집 컨디션이라든가 그런 거 가족 간에 좀 상의를 해보시는 거지. 전체적인 구역을 정하는 게 지금은 훨씬 고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근소하게 요 장곡동 쪽에 손을 좀 들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남편분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한번 제 얘기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실거주라는 요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봤을 때 장곡동에 손 들어주셨으니까 그 지역 임장활동 해보시고 또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도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고양시 일산동에 네. 일신삼익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요. 네. 지금 세입자가 나가서 비어 있는 상태라 아, 지금 매도를 하려고는 하는데 네. 잘 안 되고 있어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음, 아니면은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고향의 일신 3익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공실로 두고 계신다고 하고 또 네. 세입자가 있었다고 하면 이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주택은 지금 이거 하나 보유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지금 그것까지 3주택이거든요. 총 3주택 상황이라서 더 예, 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예, 예. 이걸 좀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세입자를 더 맞춰서 그래도 좀 가지고 가느냐 한번 예, 예. 하나하나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도움 예. 받아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주택은 아. 3주택이세요? 예, 3주택이라 좀 고민이 많아요. 3주택 상황에 네. 3주택이 이 일산 경기도 고양시 쪽에 3주택이신가요? 아니면 뭐 다 섞여 아니요. 있나요? 서울에도 있고 이러신가요? 제가 일산에만 살아가지고 네. 세 주택이 다 일산에 있어요. 다 일산에 있으세요? 예, 좋습니다. 일단 일신 3익 아파트를 보면 2000년 이제 밀레니엄 시대 접어들면서 준공이 된 거고 뭐 20평대, 30평대, 뭐 49평 정도 나오겠는데 그 초중 대형이 잘 섞여 있는 아파트네요. 예, 전 33평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세대는 지금 500세대가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신 3익 아파트의 장래성을 한번 진단해 보는 건데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 예, 3주택이라고 하셨어요. 예. 3주택 상황인데 일신 3익, 그러니까 3익 아파트에서 거주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살아봤어요. 아, 그냥 온리 투자로 그냥 임대로만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주택은 그러면 일산에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는 대화동에 대화. 예, 예. 네. 성저 4단지가 있고요. 네. 하나는 강선마을 네, 1단지. 강선마을.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거네요. 일신 3익이네요. 예, 예. 일산동.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 아파트가 제일 지금 이 아파트가 제일 가치가 조금 일산 내에서는 없어요. 떨어지거든요. 예, 예. 네, 그런 상황이라서 예. 여기에 뭐 거주 목적도 아니고 일단 3주택이나 일산 관 내에 갖고 계신다고 하면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비어 있을 때 매도하시는 거를 찬성을 드리고요. 예. 이유는 예. 일단 일신 3익 아파트 이 아파트 특징이라는 게 좀 있어요. 예. 얘네들이 24평하고 33평이 있는데 예. 이 뭐가 좀 특징이냐 하면 전세가율이 20평 같은 경우가 뭐 70% 육박하고요. 예. 30평대가 80% 육박을 해요. 전세가율이. 예. 예. 이 소리는 뭐냐 하면 60%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70%, 80%막 이렇게 전세가율이 육박하는 거는 뭐 이용 가치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거주는 해도 돼.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도 잘 갖춰져 있고 뭐 탄현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매수해서 매수하기는 그런 거예요. 아. 그냥 남의 집인 상황에서 내가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 들어서 안전하게 그냥 내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얄밉게 내 거주 요건만 딱 충족하기에는 딱 맞는 것 같고 예. 그렇다고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집으로 해서 매수해 갖고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투자 가치를 어떤 부여하기에는 조금은 어딘가 아쉽고 모자라다고 일반 사람들이 실수요, 유효수요들이 판별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 80%를 육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탄현 일신 3익 아파트라는 게 전세 금액이 막 흔들리고 그랬던 애는 아니에요. 예. 전세금이 그냥 꾸준히 유지돼 왔던 상황에서 투자 세력들 들어와서 매가 올라가면서 전세금 이 갭 차이가 벌어졌다가 다시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아파트가 태생이 그래. 2019년도에 그냥 가격 확 오르기 직전에도 30평대 기준에서 한 2억 3, 4천 할 때 전세 금액이 2억 1천, 2천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의 붙어 있었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예. 이 상황이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 왜 그런 거 하니? 일산은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많이들 해드렸었는데 일산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재건축 이슈고요. 두 번째는 지하철 접근성. 세 번째는 향후 메인 지역, 킨텍스 이쪽 아래쪽으로 메인 지역 있잖아요. 일자리 새로 생기는데 예. 이 메인 지역과의 접근성이거든요. 요 세 가지가 이제 주로 돼서 일산의 아파트 가격들이 평가가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해당 없어. 지하철 탄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는 있으니까 요 정도. 근데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역은 아니야. 경의중앙선 노선이라는 게. 그러면 세모 정도. 메인 접근성, 거리에 일산 전체적인 거리에서 보면 저쪽 식사동 쪽하고 이쪽에 탄현동 이쪽 위쪽이 구일산 쪽이 그래서 메인 쪽에서는 지리상으로도 물리적 거리가 가장 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아파트들 가지고 있는 거 세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좀 밀린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엎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일산 쪽이 재편이 될 거냐 하면 이쪽에 운정 쪽 있지 않습니까? 예. 운정에 이제 그 GTX 노선별로 해서 거점 지역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경기 쪽에 운정이 구일산, 일산 북부 쪽에 집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킨텍스 일대, 그다음에 대곡, 그다음에 창릉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건데 거점 자체가 그렇다 보면
좀 확대해서 보면 일산의 킨텍스라든가 주염력 이쪽이 아마도 일산은 이제 메인으로 적용을 할 거고요. 네. 일산 북부 쪽은 운전과의 기싸움을 좀 벌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나마 이쪽에서는 이 백석역, 일산에서 가장 좀 신도시 쪽에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저 능곡 쪽 말고 여기 백석동 있잖아요. 예. 여기 자체가 좀 괜찮을 수밖에 없는 게 대곡역 일대가 GTX는 쓰지만 이쪽에서는 교통의 최고의 요충지로 작용을 할 거지만 아직 꾸며지지가 않고 꾸며지려면 또 멀었어요. 그래서 그 반사 이익을 이쪽 백석동에서 좀 뽑아갈 겁니다. 아. 이쪽 화정동의 일대에서도 좀 뽑아갈 거고. 그런데 화정이나 능곡, 행신 이쪽은 앞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창릉 쪽의 영향으로 흡수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좀 서브 지역으로 전락을 할 것 같고. 아,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메인은 창릉 쪽과 요 킨텍스 쪽이 될 거거든요. 예. 저 위쪽에. 그렇다고 보면 요거를 뭐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뭐 재건축이 되느니 뭐니 이런 것들은 좀 서브로 작용을 할 거고요. 일산 전체는 이런 식으로 가격 자체는 흐를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면 아직 이 백석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뭐 그리고 단기적으로 요 화정 쪽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탄현 일신 삼익은 매도하고요. 예. 그 돈을 은행에다 놓기 아깝다 그러면 이 백석 일대나 예. 화정 일대에다가 좀 해놓으면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는데 예. 그냥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시기에는 저는 찬성드리지 않는 이유가 예전에는 서울시장이 아까 우리가 방송 초에 아나운서님도 얘기했었지만 코멘트를 달았었지만 지금 강남도 조금 위축되는 시장이 형성됐다고 하잖아요. 예. 예전에는 이 서울과 일산의 시장이 한 1년 텀을 뒀어요. 근데 요즘은 빨라져서 6개월하고 한 1년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이 서울시장이 영향을 끼쳐오는 게 예.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쉽지 않은 상황이면은 분명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 매도하시고 세입자 비었을 때 왜냐하면 실수요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매도하시고 내년 가을 시장에 매수 한번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전세금 내주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차익이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어디 딴 데다가 또 마땅히 투자할 데도 없어. 서울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조금은 좀 관망하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방송 통해서 저를 집중적으로 많이 보세요. 예.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심각한 얘기 드리는 것 같아서 끝에 농담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네. 뭐 아무튼 이 기회에 터는 것도 방법이니까 저는 매도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매도는 하는데 네네. 나중에 매수하면 또 3가구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양도세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해서 한 가구를 매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은가요? 그럼? 일단 매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예. 다음 주에 또 전화 주시든가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도에 신경 쓰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히려 지금 공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한번 실행 계획 세워보시고 또 그 다음 매도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기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에 아들이 수원으로 발령이 나서 네. 몇 년간 계속 수원에서 거주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황골 주공항 1차라고 네. 청량역 6번 출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를 해도 될지 어떨지 수장님께 문의드리려고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드님 대신 좀 연락을 주신 건데 네. 수원에 이제 거주 목적으로 보신 아파트가 황골 주공 1차 아파트를 말씀 주셨어요. 네, 맞아요. 실거주하면서도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네. 수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장님. 잘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녀분이 어디 어디 좋은데 대기업에 취직하신 거예요? 아, 대기업은 아니고요. 네. 그냥 조그만 회사 들어갔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제일 고민이 저도 애 교육하고 음. 나중에 취업 이 문제인데
일단 저보다 자녀 교육에서는 선배시네요. 네, 그렇네요. 황골 마을의 주공 1단지 보면 일단 세대가 뜨악해요. 굉장히 커요. 그죠? 네, 맞아요. 3,000세대가 훨씬 넘어가면서 네, 네. 일단은 좀 특징적인 게 65제곱미터부터 83제곱미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아파트가 초소형에서 소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이런 특색을 우리가 인지해보고 한번 물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제 입지를 살펴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 스파크부 벽산,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를 네. 둘러싸고 있는 게 다 아파트 생활권이네, 그죠? 네, 네. 청명산 자락에 싹 끼어 있으면서 네. 앞으로는 공원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상업지역도 잘 형성이 돼 있고, 네, 자, 그러면서 요 청명역이라는 수인 분당선 네, 여기에 또 초역세권이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일단 20평대, 25평 이렇게 소형 평수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네. 수원 황골 마을만 보면 네, 요 주공 1단지만 보면 일단은 네. 대단지지만 세대 수가 좀 그러니까 평형대가 작은 게 있어서 네, 일단 대지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뭐 일기 신도시들 뭐 영통지구도 이제 계획으로 개발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네, 어떤 나중에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또 역세권이니까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도 바라볼 수는 있겠으나 네. 아직 먼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주택을 매수할지 이거 선택을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는 거는 시기상조이고 맞지 않는 거고요. 네, 네. 이 주택 자체만으로 일단 놓고 보면 첫 번째는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수원에 대한 환경이거든요. 네, 이 수원시 자체가 네.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2023년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2020년도인가 한 해 빼고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적정 수요를 넘어서는 초과 공급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런데 앞으로는 공급이 확 줄어 아주.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됐던 물량들이 이제 해소하는 시간을 수원시 자체적으로도 가질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뭐 1, 2년 내 조정 시장들 되면서 다시 이제 추후에 3, 4년 뒤에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네. 물량면으로만 봤을 때. 네, 그렇게 될 상황인데 네. 다행인 건 수원시에서도 세분에서 우리 영통지구만 좀 따로 떼어내어서 본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요. 네. 수급 자체가 원활했단 말이에요. 수요와 네. 공급이 그냥 적정하게 네. 원활했어. 네, 그러니까 가격의 이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어떤 곡선을 그릴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아파트의 특징이 대규모 단지에 지금 보면은 뭐 초중고등학교들 네, 잘 접해 있잖아요. 아파트 자체가. 네, 네, 맞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네, 저 위쪽으로 초등학교 해갖고 주공 1단지의 단지 내에 초중고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 초역세권에 전세 금액하고 얘네들도 특징이 이렇게 좀 오래됐고 초역세권의 소형들은 전세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전고점에 비해서 매매가들이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떨어졌어. 네, 네, 전세 가격은 그냥 거의 꾸준히 유진이 됐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되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이럴 때 실수요들이 붙는 거라고. 아, 투자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갭이 작을 때 붙는 게 갭 투자자가 아니고 네, 갭 투자자는 어떤 시장에서든 매매가 오르는 것보다 전세 가격이 오를 때 들어가는 게 갭 투자인 거예요. 아, 예. 그냥 이게 붙어 있을 때 사게 되는 건 말 그대로 이 집을 내가 거주해야 되는 실수요들, 실거주할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매수하기에 가장 적정한 기회인 거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작은 평형대들은 네, 일단 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 교육도 다 책임져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10년 넘게 거주를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평형대를 넓혀가야 되는데 그때 고민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좀 클 때, 중고등학교 네, 갈 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신혼부부 때면서 결혼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정도에는 이렇게 작은 평형대가 인기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서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높지 않아, 우리 아파트가. 네, 맞아요. 그러면 사회에 처음 이제 직장 발령받고 지금 아드님 같이 자녀분 같이 요런 상황에서는 딱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맞고 입지적으로도 딱 맞는 것 같아. 아, 참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요? 수원에 발령받으면서 요렇게 지금 딱 적정하게 무리하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집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뭐 네. 이 아파트를 직장 발령돼서 사회초년생이 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사실은 그냥 매수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상담을 너무 그냥 거저해 드리는 것 같아서 아, 일부러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드린 거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기다릴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네. 네, 왜 매수해도 되는지 그 요인들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도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이천의 증포동에 자이더 리체라는 네, 아파트를 청약을 넣어서 당첨돼가지고 분양 네.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향후 전망이 어떤지 아. 한번 궁금해서 네. 방송 보다가 한번 연락드렸는데, 네, 연락 잘 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좀 분양을 받으신 걸까요? 실거주 목적은 아니에요. 예, 아, 그럼 투자 목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반반이라 그래야 되나? 반반. 네. 그럼 아직까지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도 조금은 적고 그래도 시세 네네, 차익이 좀 그렇죠.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분양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말씀 주신 경기도 이천의 자이더 리치 아파트의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천 자이더 리체. 네, 여기가 이제 증포지구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단지들로 이제 많이 꾸며지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네, 그러면서 뭐 대형 마트들도 있고 뭐 주변에 학교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한데 네, 일단 우리 증포지구의 가장 큰 역할은 요 아래쪽에 네. 현대 하이닉스 있잖아요. 네, 하이닉스 있습니다. 예, 여기 현대가 아니죠. SK 하이닉스죠. 네, SK 하이닉스랑 네, 하이닉스의 배후 주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지역 자체가. 네, 뭐 하이닉스가 뭐 오늘 내일 없어질 회사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쪽 자체가 그래서 이천에서는 그래도 아파트 생활권에 좋은 브랜드들 아파트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각광을 받는 지역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 푸르지오 옆으로도 해갖고 도시개발구역이 또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아파트들이. 네네네. 그러면서 지어질 텐데 향후 시장을 좀 전망을 해 보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당첨된 거는 몇 평인 거예요? 34평이고. 그럼 분양가가 5억 초중반?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분양 금액이 얘네들이 지금 상승장 다 겪으면서 네, 거의 끝물에 이제 이 분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분양 가격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어떤 것 같아요? 좀 제가 보기에는 높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조금 높아 보이긴 하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뭐 거주보다는 약간 투자적인 면이 좀 더 강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분양 당첨됐던 사람의 이 네. 투자적인 마인드에서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아파트는 네.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꼭 굳이 아. 실거주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들을 좀 노리고 하셨을 텐데 당첨이 됐다라고 하는 건 네, 일단 가장 큰 건 안전 마진을 확보를 얼마나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안전 마진이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라고 따진다고 보면 주변에 뭐 같은 연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이제 비슷하게 세대 규모라든가 뭐 연식이 좀 비슷한 아파트들을 봐야 되거든요. 네, 제 눈에 띄는 건 지금 센트럴 푸르지오. 네.
그다음에 한양 수자인 오블럭, 네. 그다음에 대원 칸타빌 네. 요런 아파트들이 눈에 띄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당연히 푸르지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연식은 얘가 거의 비슷하게 지어졌지만 그래도 얘가 한 몇 개월 좀 더 빠를 거예요, 연식이. 네네. 그러니까 더 오래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금액 자체가 이 셋 중에서는 제일 비싸요. 네네네. 5천만 원씩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5억에서 5억 5천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칸타빌 정도가 4억 5천에서 5억 정도의 형성이 돼 있고 한양 수자원이 4억에서 4억 5천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요 금액들을 띄고 있는 데에 대해선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뭐냐면 초등학교 때문에 네. 그래요. 아, 네네. 센트럴 푸르지오는 배정을 한내 초등학교로 받아요. 네네. 걸어서 2, 3분 거리예요. 네. 한양 수자인하고 칸타빌은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이천 초등학교 배정이에요. 네네네. 이게 제일 크다고. 아, 연식 같아, 주변의 환경 같아, 하이닉스까지의 그러니까 직장까지의 거리 비슷해. 네.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5천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초등학교. 요거야, 요거. 이 30평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학자녀들을 대부분이 다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 자이 아파트를 새로 당첨이 됐는데 얘네들 초등학교 배정을 좀 알아보셨어야 됐을 건데 네네. 얘네들도 2천이에요. 좀 거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5억에서 5억 5천에 지금 분양가가 됐단 말이에요. 저층은 네. 뭐 4억 후반대라고 하지만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중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게 이천 센트럴 푸르지오가 5억에서 5억 5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우리 아파트가 26년에 입주를 한다라고 해도 네.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될까요? 아, 그러면. 그렇죠. 그때 되면 네네. 이천 센트럴 푸르지오가 예를 들어서 네. 6억 5천에서 7억 정도는 찍어줘야 돼요. 네네. 그래야 우리 아파트가 5억에서 5천 이렇게 해도 안전 마진 1억 이상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5천을 확보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6억은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천 센트럴 푸르지오가 이쪽 주변의 네네. 아파트들이. 네. 그러기에는 뭐 여기에 새로운 막 기업이 들어가서 인구가 이거 또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뭐 획기적인 뭐 GTX가 이 앞으로 뭐 뚫린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네네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당첨에 대해서 네. 뭐 기분은 좋으시겠지만 네네. 여기가 혹시나 미분양의 염려도 생길 수도 있을까 봐 해서 그 당첨 조건을 상당히 완화시켜서 분양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1순위가 서울, 뭐 경기, 인천 다 거주자 모두 해당이 됐던 거고 네. 재당첨 금지에 대한 그런 페널티도 없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그냥 다 분양할 수 있게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네. 거주하실 거 아니라면 네. 시세 차익을 그렇게 논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당첨이 네. 됐다고는 하시지만. 네네. 그러면 좋은 어떤 가격으로 해서 전매 기간 내에 네. 그냥 분양권 전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전매 쪽으로요? 네네. 아, 굳이 어차피 거주하실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여기 피를 초등학교를 받든지 안 버스로 뭐 네. 버스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거 나중에는 뭐 제가 잘 알지 뭐 못하는 소리 잘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관리비에도 또 좀 적용이 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아, 좀 그렇군요. 보면 일단 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네. 상승 여력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셨던 대로 시세 차익을 크게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아파트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매도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몇 개 살펴볼게요. 뒷번호 695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현재 저는 구로구 항동의 한양 수자인 에듀힐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요즘 부쩍 살고 계신 집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한양 수자인이 여기 항동지구에 여기에 지금 이제 도시개발구역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보면 전체적인 입지를 좀 보면 뭐 그나마 역곡역이 좀 제일 가까워 보이는데 일단은 뭐 역곡역이니 온수역 내지는 천왕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한양 수자인이면 뭐 여기네요. 제일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건데 세 개의 역을 뭐 억지로 이용한다라는 거지 역세권이라는 말씀은 아닌 거고요. 그러면 좀 이쪽 지역 같은 경우가 이 부천에 바로 이제 이어지기 전에 이 구로구 항동의 이쪽 지역은 필수가 서울 접근성이기 때문에 지하철 접근성이 필수예요. 필수. 그런데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역 근처를 뭐 도보로 이용하는 건 사실상 좀 뭐 어렵죠. 어려우면서 뭐 딱히 뭐 없어요. 천왕산 자락에 걸쳐져 있으면서 앞에가 또 빌라촌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빌라의 바다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가 섬처럼 떠 있는 거라서 확장성이 좀 떨어지면서 금액 자체가 치고 나가기가 쉬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세대가 한 600여 세대 정도가 되는데 실제 한 3분의 1 정도, 한 200세대 가까이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뭐 세대 뭐 중복되는 걸 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150세대 이상의 매물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매매로 쏟아져 나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도 이쪽 지역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금액이 높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듣게 되는 소리인데 흔히 말해서 이제 영끌족들이 가장 꼭대기 상황에 그냥 추격 매수를 해서 쫓아 들어온 게 아니냐.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니까 어떤 금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장에서는 점점 매물이 쌓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손절하면서 치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 단지가 되겠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시 이 가격 하락장이 멈추고 탄탄하게 다지고 다시 반등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금액은 또 뭐 주변 금액이 높은 지역들이 아니에요. 온수역 근처나 역곡역 근처나 천왕역 근처가. 그래서 보면은 온수역 쪽에 아파트 아니면 역곡역, 그래 역곡역이 좋겠네요. 역곡역 쪽에 역곡역 이편한 세상 아파트. 요 아파트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하고는 가깝고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주변에 이 지역 입지에는 지하철 접근성이 아주 필수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역곡역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가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얘가 훨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동지구를 버려서 이렇게 역곡역 앞에 이편한 세상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떤가라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주변이라도 옮겨 타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고 있지만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오늘도 뭐 상담을 드렸지만은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 지역이 입지적인 특색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라는 지역에서는 가치가 어떤 데에 또 있는 거고 B라는 지역은 또 어떤 가치가 중요시되고 이런 것들을 꿰뚫는 눈을 좀 키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도움을 드릴 거고요. 꼭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마땅한 물건이 없는 것 같다. 장래성이 궁금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물건 상담도 해드릴 거니까 신청하셔서 좋은 시간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하나하나 그 개별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이 좀 흐리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밝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알찬 부동산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